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내마녀의 날 무사히 보내셨는지요? 오늘 하루를 여의도 클래스와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혜림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쉬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분석되는데요. 미 연준은 제로 금리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며 조금 증시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자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내마녀의 날을 맞아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치고 열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2년 만에 최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자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많이 출렁이기도 했고 하락한 종목도 많죠.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증시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열려 있는데요. 휴대폰을 여시고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말하고 싶은 점, 소통하고 싶은 점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월런준 의장은 완전한 경기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쪽에 추가 기울여질까요? 여의도 클래스와 1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증시 거래 대금이 3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하루였죠. 오늘은 정희준 전문가와 MTNW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없고도 역시 예상한 대로 변동성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모니터를 조금 보시면 네. 차트를 먼저 볼까요? 기관 합계 약 지금 보시면은 4조 정도, 그러니까 선물 저희가 2분기라고 그러죠. 3월 달 그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기관이 매도에 베팅한 금액이 대략 8만 개, 계약수로는 선물 8만 개 정도, 금액은 약 4조 정도 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는 이거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공방전이 치열할 거다. 즉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좀 떨어뜨려야만이 기관은 손실을 그만큼 상쇄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종합을 약간 보시면은 기관이 오늘 거의 1조 1,800억 정도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주가를 좀 누르는데 힘을 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상승장에 베팅을 한 세력들과 하락장에 베팅을 한 세력들 간의 어떠한 공방전이 치열하고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3월 19일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에다가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현재 2176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 수익 실현을 한 거고요. 반대로 기관은 3월 19일부터 계속 떨어진다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투자한 자금 거의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기관이 투자하는 선물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그간 은행에서 많이 가입한 상품 ELS 있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은 손실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ELS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FOMC 제롬 파월이 현재 그 시장 자체가 회복된 애들은 2022년 정도야 돼야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좀 시장 자체를 암울하게 분석을 하면서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 1.8에서 1.9% 정도 지금 다우 지수 선물이 하락 중이거든요. 그렇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네. 그런 영향, 그러니까 선물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면 일반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왔을 때는 한 3에서 4%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는 적어도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선물 좀 시장을 미뤄봤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내일까지는 좀 천천히 시장 보면서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단에 쉬어갈 구간이라는 걸 좀 네, 네, 설명해 네. 주셨어요.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을 미뤄봤을 때 현물 시장에서도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다. 미국에서 FOMC 결과가 경기 회복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쪽에 정인 전문가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현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못한데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또 힘을 발휘해 1조 넘게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잘 또 유지가 되고 좀 발휘가 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우리가 우려했던 시장의 흐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까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목요일 날부터는 아침부터 좀 시장이 이상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리스크 대응 좀 하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리스크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외국인 쪽에서 좀 이끌 줄 알았는데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이끌어 버렸죠. 하락을 이끈 게 네. 오늘은 이제 기관이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기관이 이제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하락세를 이끌자 뭐가 나왔어요?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도가 아주 줄기차게 나오면서 또 약간 투매성 흐름을 좀 대형주 쪽에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지수가 조금 장중에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장 막판에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한 1,000억씩 순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지수랑 그리고 대형주의 종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또 그 부분이에요. 2%가량 하락을 했는데도 막판에 이게 좀 회복된 부분이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꼭 그렇진 않나요?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일단 조금 미선물은 하락이에요. 그렇죠. 일단 하락인데 또 장이 또 열려봐야 되겠죠. 오늘 또 주간 신규 실업당 신청 건수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지 않으면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 열려봐야지 알 것 같고 만약에 미국장이 지금 뭐 미선물이 많이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미국장 열리면서 일정 부분 이 하락폭을 축소를 많이 시켜놓는다면 내일장 우리 시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미국장이 여기서 하락을 더 확대해버리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좀 간단하게 보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또 콜옵션까지 풋옵션보다 좀 더 많이 매수를 해주는 포지션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미국장이 자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내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급격하게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좀 기술적 포지션으로 조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 차트 흐름상 보면은 오늘 지금 종가로 좀 끌어올려 놨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시초가가 내려서서 시작할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를 해요. 근데 내려서서 시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려서서 시작한 다음에 이대로 다시 2184선 위로 끌어올리는지 아니면은 내려서서 그대로 오늘 저가를 만든 2150선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헷갈립니다. 내려서서 시작하되 2150선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면 이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한 대략 2080선 정도까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끌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위로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이건 예전과 같이 잠시 주춤, 쉬어가는 그런 장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을 네. 내일 시장 상황에
이렇게 된다면 이럴 가능성이 네. 크고 저렇게 된다면 저럴 가능성이 네. 크고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가능성은 어디다 더 두고 계세요? 혹시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오늘 저는 조금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왜? 리스크 관리. 그럼 두 분이 좀 의견이 조금 예. 동일하다라고 볼 수 비슷합니다. 있겠죠? 네네. 예, 왜냐하면 예. 여기서 만약에 내일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단을 형성시켜서 리스크 대응을 좀 일정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확보해 놓은 현금 갖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나오면 그 현금 갖고 이제 평단을 만들어서 시장 리스크를 일정 부분 대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시장이 일단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리스크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솔직히 나와봐야지 네, 아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전조 증상이 보일 때는 살짝 현금을 회수해서 리스크 대응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다시 시장이 긍정적이면 그걸로 다시 달라붙는 그러한 조금 비중 조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조 넘게 매수, 기관은 1조 넘게 매도, 팽팽한 방향성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금융 투자는 또 이렇게 매도 폭탄을 내어놓는 걸까요? 여러분, 시청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자세한 내용은 바로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시장을 어떻게 볼까?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클래스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썰전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소통의 이야기를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또 관전평까지 같이 보내주신 분들에겐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관전평은 오늘도 선정할 테니까요.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자, 먼저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혜준 전문가가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둘 다 맞죠? 역대급으로 코로나 이후에 증시 폭등이 나타났고요. 경제가 정말 안 좋습니다. 투자자의 선택은 개인, 외국인, 기관 다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시장을 보면요. 네네. 어떤 주제로 이걸 선택해 오셨어요? 사실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고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6월 달 중순부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올라가냐, 6월 중순부터 네, 어떻게 떨어지냐. 흘러가겠느냐.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주식 한 번도 안 하시는 지인분들부터 다 물어보다 보니까 네, 가장 이게 많이 받는 질문은 그거죠. 일단 왜 안 떨어지냐? 아니요, 그거보다는 네. 삼성전자 더 가냐. 네, 그거를 정말 삼성전자 더 가냐라는 질문을 지금 얘기를 나오셔서 저희가 네네네. 먼저 시청자 질문 한 가지만 들어도 될까요? 네네. 전문가님들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55,000원에 매수해놓고 네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유는 파생 포지션 때문인가요? 어떤 대답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게 3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외인과 개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보시면 외인은 약 15조 정도 팔았고요. 개인이 12조 정도 샀고 사실 기관은 많이 사지 않고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 자문사처럼 그냥 관망세의 어떠한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100만 원 단위의 주식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2017년도에 50조각 n분의 1 하면서 이제 개인들로 좀 물량을 많이 넘긴 부분이 있고 네. 사실 공매도가 끝나게 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는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차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간 개인은 100만 원 이상 가격에서는 거의 매수한 것들이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인과 금융이
사실 100만 원부터 265만 원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자전거래라고 하죠. 주식을 올릴 때도 떨어뜨릴 때에도 네.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혼란을 주기 위한 일종의 페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더 가나요? 라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세요? 저는 사실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향후 시장은 뭐 IT 쪽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들어갈 거면 삼성전자보다는 바이오 바이오?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더 가나요? 예, 삼성전자보다는 바이오. 네네. 예, 한 줄의 평을 주셨어요.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주위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올라간다와 떨어진다 양쪽의 이제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풀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이제 하락장이 온다라는 의견이 열에 한 7 정도는 이제 하락장 70% 네. 조금 더 많네요. 라고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2분기 경제 지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32% 정도, 그러니까 최악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조정장 없이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그 이유는 이제 정부의 유동자금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이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어떠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조정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매수한 주체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도 남을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고점이 아닌가라는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세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날씨가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뭐 오늘 헬스장을 갔는데 거의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주의를 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19 우려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부분은 사실 트럼프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네. 것들이 많은데 바이든은 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세제 혜택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네네. 조만간 하락장이 온다라는 하락장 전망 이유들이 네네네. 우리가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락장 온다가 60~70%로 좀 더 비율이 많네요. 왜냐하면 그간 계속 온다 했지만 안 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오지 않겠냐. 10번 예언했는데 9번 틀렸으면 한 번은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주요 의견들이 조금 또 다른 많더라고요. 의견들은요? 네, 반대로 이제 대세 상승장은 아니어도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유가라는 거죠. 유가 그간 많은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손실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유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경 봉쇄를 풀면서 이후에 어찌됐든 이제 관광 유입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유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 발표는 사실 이제 7월부터다. 그러면 남아있는 20일 정도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간 기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2차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으로 시장 방어에 정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또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9월 16일까지가 공매도 끝인데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를 연장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반가운 또 소식이 될 수도 하면서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싹 몰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팽팽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그러한 얘기들을 무시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조정은 네네.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예. 2일이 될지 한 5거래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폭 조정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6월 중순부터 네네네. 증시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한데
조정은 올 것 같다. 네, 2일에서 5일 그때도 뭐가 말씀드렸지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단기 조정 장세가 한 번쯤은 올 것 단기 같고요. 조정 장세. 네, 예. 그래서 그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많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약간 이제 사실 외인하고 기관하고 외인하고 개인이 이번에 승리한 장이었거든요. 보통 개인이 손해 보는 장이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외인과 개인이 승리한 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실 판을 어떻게 짜느냐 또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판을 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롤오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은 없어서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눈치 보게 장세가 예. 이어질 것 같아서 내일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주의하는 편, 그러니까 예. 방관하면서 좀 시장 추이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시기를 점치기보단 일단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시기의 의견을 줬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있었던 공매도 금지 조기 종용이 아니라 이게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것에 더 환호를 느끼며 이렇게 쑥 그 매수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시청자 질문입니다. 요 근래 계속 우선주가 무더기 상한가로 인해서 며칠 전에 고점 징후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김농섭 전문가는 이게 고점의 랠리 끝물은 아니고 순환매 정도의 형식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바 있거든요. 박쌤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원래 좀 이렇게 증시가 좀 애매할 때는 좀 쉽게 손쉽게 적은 금액으로 작업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시가총액이 적은 것들을 좀 자주 건드리는데 그게 이제 우선주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시가 단기 고점 징후는 맞는 것 같아요. 우선주들이 작은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작은 주식 중에 또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적자 기조가 있는 것들도 막 팍팍 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 징후는 맞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조정을 줄 만한 그러한 수급적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장이 끌어올리면서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이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계속 팔았어요. 그죠? 그건 특이 동향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선물 매수력과 콜옵션 매수력이 오늘도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 동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지수 조정력이 지금 현재 이 수급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정력은 있겠지만 그게 크진 않을 것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수급이 또 한순간에 파생이라서 바뀔 수는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수급적인 동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뭐 급락은 아니고 조정을 받더라도 횡보성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횡보성 조정. 그렇죠. 고점에서 약간씩 빠지면서 옆으로 기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 조율로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 수급이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비중 조율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보면 지수 조정력이 급속도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횡보 조정성. 자, 오늘 전문가님들은 지수 조정 쪽으로 보시네요라는 건데 지금 미국 그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64 생각보다 꽤 조정 있네요. 나스닥은 만만 찍으면 빠지네요. 질문들이 더 있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횡보성 조정, 단기 조정이라면 지수 추종 종목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요. 개인이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그 뷰티크라고 하죠. 세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급등하다가 한 번에 쭉 내리죠.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이 시장을 올리더라도 한 번은 개인 투자자한테 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월요일 정도는 한번 겁주기 모드로 해서 지수를 팍 눌러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만약에 그러한 조정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정도 종가에 한번 담아 보시는 것도 그래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뜨거운 의견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그렇고 또 오늘 변동성이 있던 만기일 이후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그렇고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 조정력을 보일 수 있는데 거기서의 대응이 또 관건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주 주의 깊게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여의도 클래스 이뤄집니다. 오늘도 질문 주신 것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013-3366-8200번으로 지금 휴대폰을 여시고 시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두 전문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점, 그리고 오늘은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라운드 2로 넘어가 볼까요? 트렌드 클래스, 이제 시황을 봤으니 섹터별로 조금 더 쪼개서 봐야 되겠는데요. 정의준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승전 펀더멘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네네.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사야 빨리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요새는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더 그렇죠. 많으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투기라는 표현이 사실 맞다라고 보고, 사실 주가는 빠지면 언젠가 이제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은 종목이 코로나 나오기 이전 가격까지 모두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다. 실적이 잘 받쳐주면서 네네.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 종목이 사실 좋으면 주가가 조정 장세가 온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거든요. 반대로 종목이 아무리 싸도 뭐 상장 폐지라든지 영업 손실이 큰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사실 두려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가치 투자, 즉 뭐 대형주나 우량주를 투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로 매수를 해야 되는 예.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돌발 질문 드릴까요? 네네. 코로나19 영향권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네. 실적주의 투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도 기승전 펀더멘탈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온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은 전년 1년 매출을 거의 뽑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그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어서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이 그쪽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내가 그래도 나는 테마주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조회 공시라는 걸 하게 되는데, 뭐 제조나 생산,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여지는 회사다 보니까 조회 공시를 했을 때 주가가 급등했는데 사실 무근이다라는 식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회 공시가 됐을 때도 무난하게 뭐 임상이 들어갔어, 뭐가 됐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약 바이오주 섹터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테마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주 섹터주를 조금 선택하시는 게 낫고, 1분기가 아니라 사실 그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2분기 실적에 기반해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주 중에 좀 조정 장세가 좀 크게 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은 네, 수익을 좀 알차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적주 가운데서 좀 더 숫자로나 아니면 정말 눈으로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것들의 그 기준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네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얘기도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네네. 가운데서 진단키트는 계속 네네. 이렇게 소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네네. 덜 오른 종목들 한번 보자. 네네네. 힌트가 됐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박정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실적 좋은 종목이야 잘 가겠죠. 음. 근데 이제 거의 저는 기대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져 봐야 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IT 관련 주들, 비대면 관련 주들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제 몇몇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좀 좋아지고는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고공행진하고 실적 좋은 회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뭡니까? 안 오른 거? 실적이 좋아질 만한 걸 찾아야겠죠.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섹터. 조선 섹터요? 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이제 거의 LNG 선을 우리가 또 싹쓸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카타르 물량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 섹터가 상당히 많이 힘들지만 2020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 또 시장 조정력과 맞물려서 같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선 섹터로 재미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정 부분 내려오면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국조선해양도 고점을 다지고 또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조금만 더 빠져주면 93,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93,500원부터 82,000원대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로 해서 또 중장기 포지션도 잡아갈 수 있는 매수를 잡는 그쵸? 타이밍으로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말고 대우조선해양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또 많이 떴잖아요. 그죠? 조선주 중에 가장 탄력이 강했는데 얘도 여지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오면은 우리가 잡아볼 만 하겠죠. 대우조선해양은 많이 튀었으니까 좀 많이 내려오면 대략 한 23,000원대부터 18,000원 사이로 이렇게 이것도 분할 접근해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종목을 삼성중공업. 이렇게 다 주시네요. 네? 어떤 종목이요? 삼성중공업. 네네.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에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대략 이 종목도 6,000원에서 4,900원 사이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중장기 포지션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 제가 또 이제 이런 종목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주체가 괜찮아요.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오면은 다시금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예. 외국인 순매수력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조정 들어오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잡아야죠. 그죠? 자, 그리고 자동차가 솔직히 2분기 실적이 최악이잖아요. 수출 물량이 안 나가서.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양호하게 바뀐다면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또 경제 재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판매가 재개가 된다면 2분기에 최악을 찍고 3분기, 4분기 때부터 또 긍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가 네. 또 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동차는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2주 정도 그렇죠. 전부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봐봐요. 외국인 컴퓨터 하면 자 외국인 순매수력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봐봐요, 그죠? 5월 28일부터 네. 지금 6월 11일까지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일정 부분 빠지고 나서 다시 기관 수급 붙으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조정 들어오면 지금 아직까지 분명히 시장 불안해서 현금 들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내려오면은 10만 3천 원대부터 그러니까 10만 대략 한 뭐 2천 원대부터 10만 2천 원대부터 소량 포지션씩 잡아서 한 대략 9만 원대까지
평단 만들면서 끌고 내려오면 이것도 중장기 포지션이 또 나오는 예. 또 안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조정력에 실적이 개선될 만한 섹터를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잡아가고 웬만하면 또 이 메이저의 네. 수급이 무너지지 않은 섹터 중에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를 넘어서 콕 아주 이렇게 떠먹여 줬는데요. 오늘은 네. 조선 섹터에 네. 대해 종목 세 가지로 아까 그 분석을 해봤고요. 차트로 조정받고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를 해서 끌고 갈 종목, 현금 대기 매수 여력 되시는 분 메이저 수급 안 흔들리고 이 조선, 유통, 자동차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럼 또 돌발 질문으로 정혜주 전문가한테도 드려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전략들 좀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월 1일부터 종목 얘기해 주셔도 네, 좋고요. 6월 11일까지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코스닥 150 그리고 코덱스 MSCI 즉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관련된 ETF 상품들 매매를 많이 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ETF 상품들하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박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거의 사실 LNG는 거의 독점이거든요. 예. 독점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전년 가격대 근처까지 대부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에서도 안 올라간 섹터 위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끝물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조선주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접근할 때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가격대가 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판단이 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변동성 리스크가 큰 시점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안전한 좀 펀더멘탈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네.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조선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박정식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전문가님보다는. 좋다라고 하면 네. 외인이나 기관이 그간 매집을 했을 텐데 기간별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이라서 네. 저희 종목으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섹터 아쉽지만 또 조선주면 일반주가 아닌 우선주 사야 되나요?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아유 아쉽습니다. 저희 계속 킵을 해둘게요. 자,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마녀의 날을 긴장감 있게 변동성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 증시도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금요일과 월요일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종목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정인준 전문가 굉장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아까 펀더멘탈 가운데 실적이 오르면서 안 오른 진단키트 얘기를 계속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유한 종목은 녹십자셀이에요. 네네. 어느 정도 지금 변동이 보입니까? 지금 제 최초 매수한 가격에서 이제 오늘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심지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저들의 매집이 사실 작년 8월 달, 재작년 8월 달부터 매수세 유입이 꾸준히 유지된 종목이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 섹터 중에서 순환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현재 가격에서는 계속 현재 회원님들은 스테이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현재 5만 5천 원 정도, 5만 원에서 5만 네. 5천 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듯갈듯 확 안 가네요. 이게 흐름이 중요한데 사실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급등을 시켜버리면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약간 흔들고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급등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세력 패턴 방법인데 그거에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 포지션은 상당히
좋게 흘러간다. 네. 드라이브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나쁜 거 없다. 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녹십자 랩셀은 더 뛰어나게 갔기 때문에 이거 네네. 녹십자 셀도 뒤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형이 가면은 아웃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목표가 네, 5만 원까지 네네. 홀딩 네. 의견 지금 갈 듯 말 듯 수익률 쌓아가고 있는데 나쁜 점 없다라는 거고요. 저희 박정식 전문가는 오늘 그 조선과 유통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미 우리 자동차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전문가 수익 잘 쌓여져 가고 있네요. 일단 단기 매도 관점으로 한번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네, 수익 실현을 일단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내려오면은 우리가 다시 또 매수를 해야죠. 그래갖고 지금 일단은 언제부터 지금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좀 더 빠지면 관심을 갖는데 그게 10만 3천 원대부터. 근데 여기선 비중 약하게 실어가는 거예요. 10만 3천 원에 비중을 약하게 실고 내려오면 9만 6천 원의 비중을 조금 더 실고 비중을 좀 강하게 실을 때는 9만 한 300원 정도. 그래서 9만 원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강하게 10만 3천 원 비중 약하게 9만 6천 원에 한 번 더 9만 원에 아주 강하게. 그러면 평단이 대략 9만 6천 원 이하로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쭉 홀딩하면은 고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출렁거림이 크게 없지 않을까. 장기 포지션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 실현 1차 했고요. 조정식 추가 매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종목들 AS 해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의 종목들 언급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유망주 클래스입니다. 라운드 3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정희준 전문가가 셀렉해왔어요. 카페24. 네. 어떻게 굵직굵직한 섹터의 종목은 아닐지언정 이 카페24를 오늘 정희준 전문가가 메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그 커피 마시는 카페 관련주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거 네. 홈페이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온라인 판매하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업체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어떠한 그 보안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다음에 전자결제 테마 가능성에 의해서 조금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면, 네네. 언택트 이쪽으로 카페24 보자는 네네.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인분들이 종목 문의하셨을 때 삼성전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전 그걸 먼저 질문하거든요. 몇 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자식들한테 물려줄 폭 잡고 접근을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주식이에요. 사실 네. 이 종목을 최초에 봤을 때 20만 원대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최초에 상장했을 때. 근데 이 종목의 패턴이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는 종목이 NC소프트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온라인 게임을 예전에 되게 좋아해서 네. 리니지 제2의 NC소프트인가요? 카페24가? 저는 사실 이게 뭐 무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지만 50만 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는 주식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오늘 목표가 50만 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50만 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섹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관련된 삼형제하고 사실 카페24 네. 이 관련된 종목인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언택트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 예전에 뭐 시골 의사가 이제 성함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핸드폰 문화가 발달할 거라서 그분은 이제 장기 투자를 SK텔레콤에 하셨다고 하셨듯이 10년에서 15년 정도 후에는 진짜 카페24가 거래소 지금 현재는 코스닥에 있지만 거래소로 옮겨가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권 100위 안에 랭크가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많은 판단이 시간이 돼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자식에게 물려올 줄 종목. 네네네. 5에서 10년 가량 묵혀둘 네네. 종목으로 지금 5만 원대인데 5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네네네. 종목. 그리고 사실 종목이 그간 조정 장세 사실 고점 기준으로 해서 70%가 빠지면은 진짜 이건 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거의 90%가 빠졌었거든요. 2만 원까지 내려왔다 현재가 56,100원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한 단기적으로 좀 짧게 7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정도 네. 보고 대응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가 7만 원으로 오늘 설정을 해줬지만 네. 7만 원은 물론이고 50만 원까지도 바라봐도 좋다라는 단기적으로는 말씀이신 10만 거죠? 원까지 갔다가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흔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 그럼 1차 목표가 7만 원, 2차 목표가로 저희가 10만 원으로 볼까요? 네네. 그렇게 하고 접근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7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실 네, 저희 여의도 클래스가 과연 10년 뒤에도 50만 원까지 카페24 50만 원까지 갈 때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인내심이 15거래일을 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15거래일 안에 네네. 7만 원 간다. 네네. 예, 여러분 지금 56,000원이에요. 인내심이 강하지 않아요. 시청자분들, 예, 지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보름 안에 7만 원 갈 수 있는 카페24 지금 56,000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박정식 전문가? 지금 옆에 파트너께서 이 종목 추천했는데 네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단기적 관점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대략 한 54,9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충분히 한 63,000원 이상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뿜어줄 수 있을 만한 시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순자산 가치가 한 대략 1,000억대거든요. 근데 과거 20만 원 18년도에 상장도 대략 한 5만 원대, 8만 원대에 돼가지고 20만 원대까지 올라간 주식인데 저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공매도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000억짜리가 1조가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형성시켜 버린 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때 이거는 공매도감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쭉 내려왔거든요. 2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력이 6만 3천 원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저평가가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도 1,15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5,290억이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크게 성장을 하려면 매년 자본 총계를 30에서 네. 50% 사이로 자산을 늘려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네. 조금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1분기에 적자를 냈어요. 영업이익을. 매년 고성장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적자를 좀 냈고 자산 가치를 조금 어허, 네, 줄여가고 좀 고민이 있거든요. 생기네.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그래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년 급성장을 합니다. 외형적 성장과 매출의 성장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혜주 전문가 뭐 답변 좀 주세요. 저희 지금 시간이 없기 그 때문에.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차트로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4월달, 5월달, 6월달 보시면은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대규모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매도 물량은 전혀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주에 박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시장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블닷컴, 그러니까 뭐 예전에 IT 쪽 버블이 일어났듯이 그쪽도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급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24 오늘 정혜준 전문가의 이 뷰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뭐 5년, 10년도 좋지만 분명히 단기간에 목표가를 정해줬으니 같이 한번 팔로우를 하도록 하죠. 정혜준 전문가에게 믿음이 가십니까? 여러분 또 오늘 거의 마무리되가는 시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 있으십니까?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공개 무료 방송 오늘 이제 9시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사실 그 2분기 시장 자체는 외인들이 사실 선물 쪽을 먼저 풀 매수를 해줬죠. 그러면서 시장 방향성이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죠. 3분기 외국인 선물 옵션 방향성에 따른 한 달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무료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막 쏟질 않지만 여러분 되게 굵직한 그 묵직한 그런 힘이 있으세요.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정혜준 전문가인데 오늘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검색 포털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함께 오늘 정혜준 전문가 사진을 꾹 클릭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평,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7465님 주식하면서 타 경제방송 시청했는데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투데이 여의도 클래스가 훨씬 알차고 도움되는 방송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님께서는 운동 시간을 바꿔 딸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대신 저의 주식 공부는 쑥쑥 올라갑니다. 1029님 감사드려요. 오늘 박정식 전문가와 오늘 정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